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5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대표의 개의 선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25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 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조속히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임시국회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사립유치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마련 등 미뤄져 있는 각종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이 차고 넘칩니다. 또한 12월에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도 연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시국회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를 하고 시대적 과제인 선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의장을 만나서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선거개혁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놓쳤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서 금년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 통과시켜야 합니다.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을 찾아오신 양당의 지도부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분명한 실행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에 합의하고 금년 내 통과를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개혁정부라면 선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말이 아닌 실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소위, 소소위 운영과 관련한 개혁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커진 예결위, 소위 및 소소위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예결위 소소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회의를 통해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내 대표적인 개혁 사항으로 지목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위와 예결소위의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확보하고 졸속 부실심사, 밀실심사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 개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11월 30일이면 예결 소위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예산안은 여야의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합의 처리가 중요한지 졸속 처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졸속 처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예결소위와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결소위의 최소 심사 투입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결위 소소위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소소위의 투명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된 운영을 도입해서 소소위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언제나 국회와 정치권에서 개혁을 선도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국회 기득권인 특활비를 폐지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반납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예결위 소위 및 소소위에 대한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혁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세비 인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득권 동맹 두 당이 의결한 야합 세비는 거부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지난 5일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반납할 것을 가장 먼저 선언했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개혁을 뒤로 한 채 2년 연속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 것은 참으로 국민 앞에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을 함께하는 야 3당은 기득권 동맹 두 당이 의결한 야합 세비는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정치 기득권을 하나씩 개혁해 나갈 것이고 그러한 개혁 임무에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 정기국회 시작을 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 이해찬 당대표는 국회 운영의 원칙인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마지막 날 새벽에 단 7분 만에 예산 불수법안을 날치게 하고 새벽 4시 반에 기득권 야합동맹으로 예산을 날치기 하였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자금 253억 원 증액, 총선 공약인 세종시 국회 분원 건립 10억 원 신규 반영 등의 지역구 전리품 챙기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합의 파트너인 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 예산 560억 원을 용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기국회 운영에 어떤 고통스러운 전환기가 있고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해관계와 갈등을 중재와 타협으로 합의로 풀어가는 국회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국회 운영으로 승자 독식의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해창 당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립 서비스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제안인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조건 없이 수용해서 전환기를 거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을 제안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거스르려는 민주당의 궤변이 점입 가경입니다. 예산이랑 연계되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정개특위 위원장의 책임감이 부족해서 논의가 어렵다. 나중에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라는 이유를 찾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모두 비겁한 변명입니다. 대통령이 2번의 대선 공약을 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1번의 공약을 하고 26명의 국회의원들이 3개의 법안을 낸 것은 어떤 이유이며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치개혁이 민생개혁의 출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KTX 사고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강릉선 KTX 열차뿐만 아니라 코레일 조직이 탈선 상태입니다. 전자의 탈선이 기계적 결함에 의해 차륜이 궤도를 이탈한 것이라면 후자의 탈선은 철도를 모르는 낙하산의 누적으로 조직이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철도를 모르는 사장은 우왕좌왕합니다. 그 밑에 운동권 출신 자회사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출신, 입시학원 상담실장 출신의 임원들한테 무슨 대단한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본 만큼 생각한다고 합니다. 며칠 사이 잇따른 열차 사고로 총리가 고강도 질책을 해도 코레일 대책이 두루뭉술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철도는 원래부터 모르는 일이고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 코드라도 잘 맞추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고 직원의 복직, 남북철도 연결 같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코드에만 신경 쓰다 정작 현장에 있는 코드는 제대로 꽂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열차도 탈선하고 조직도 탈선하게 된 것이 오용식 사장이 이끄는 코레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꽂은 운동권들이 장악한 코레일의 현 주소입니다. 오용식 사장은 물론이고 오용식 사장을 질책하는 김현미 장관도 또 이낙연 총리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질책이 코레일과 오 사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향하는 아주 매서운 질책이 될 때에만 이런 원초적이고 한심스러운 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먼저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고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들 자리 나눠 먹는 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희동 원내수석님 이어서 낙하산 인사 하나 더 듣겠습니다. 내일 모레 12월 13일 한국전력기술에서 임시주총이 있습니다. 이 임시주총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 서산 태안지역 위원장인
안운태 씨를 비상근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들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가 계속 투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기술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그거를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곳까지 낙하산 인사들이 장악을 한다면 원전의 안전은 또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코레일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에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곳에 무능하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계속 투하한다면 결국 매일같이 코레일 사고 같은 탈선 사고가 계속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알고 낙하산 인사 투하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는 경우 상장 지주회사는 빗발치는 소송으로 정상적으로 경영이 힘들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장부 연락권으로 인해서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대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표 소송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간섭을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주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상법상의 제도입니다. 자회사의 이사가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를 끼친다면 해당 손실은 그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회사의 이사의 불법 행위를 책임 추궁하고자 다중대표 소송이 필요합니다. 다중대표 소송의 허용과 주주대표 소송의 요건 완화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한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부 연락권 행사로 기업의 핵심 기밀이 유출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회계 장부 연락권의 대상은 회계 장부와 관련된 서류 등입니다. 이것만으로는 기업의 기밀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주주의 회계 장부 연락권 행사가 회사의 운영, 주주의 공동이익을 해치거나 경쟁업체가 그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한경련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제도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하루속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 소송, 다중장부 연락권 등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지훈 의원입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대국민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서 국민들께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척구대죄하는 심정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우리 당이 제안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양당의 유치원 3법 심사를 재개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국회법 제57조 제6항을 보면 국회가 폐회 중에도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유치원 3법의 법안 심사 과정을 복기해 보면 민주당의 무능력, 무책임, 정교하지 못한 프로세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 지원 전술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당의 대우각성을 촉구합니다. 지난 12월 3일, 6일, 7일 총 3일에 걸쳐 유치원 3법을 집중 심의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희망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제시한 국가 회계 시스템 도입, 그리고 지원 방식을 현행대로 하는 지원금 유지, 그리고 회계 처리 방식을 단일 회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당이 어느 정도 합의에 또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처벌 규정의 신설 또는 시행 시기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당이 다시 한번 조속히 법안 심사의 소위를 열어서 남은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과기부의 검찰 고발 및 총장 직무정지 요청 사태와 관련해서 과학기술계 내부의 항의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일 카이스트 교수들이 시작한 항의 성명서에는 타대학 교수들이 동참하면서 어젯밤까지 595명이 서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대표적 과학기술 시민단체인 과실련까지 과기정통부의 부적절한 감사 과정을 지적하고 총장 직무정지 요청 철회를 포함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신성철 총장은 제대로 된 소명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횡령, 편법 채용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혐의를 언론에 공표해서 명예를 실추시켰고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주장들로 과학기술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항의 성명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현 정부에서 자행된 찍어내기식의 부당하고 무리한 표적 감사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재단 이사장, 창의재단 이사장, 생명연연 원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키스텝 원장 등등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원치 않은 사표를 내야 했던 기관장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책임져야 합니다만 정권에 의한 편가르기와 줄세우기를 하게 하는 이런 현실은 과학기술계의 자유로운 연구 풍토를 저해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만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과학기술계는 진영 논리나 정치 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집단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성철 총장에 대한 업무정지 요청을 철회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빨리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 권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